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정재학 시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재학 시인이자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곧 6월 3일 대선을 맞이하는 당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순간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는 즉시 각 방송사에서는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전국에서 환호와 비탄의 소리가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전 국민이 출구조사에 따른 당락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눈물을, 누군가는 웃음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락의 분위기에 묻혀 사전투표부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개표가 있다 하나 투표함 이동 등 현행 선거법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한 선거는 복마전의 행태를 벗어날 수 없다. 대만식 선거가 아닌 이상 철저한 검증도 있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미 최근에 4.2 보궐선거에서도 부산 9개 선거구의 사전투표 감시용 폐쇄해로 CCTV는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죠. 12시간이나 꺼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사전투표 하잖아요. 그 사전투표 하기 전에 투표한 무게를 다뤄봐야 돼요. 그리고 사전투표하고 무게를 또 다뤄봐야 되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사전투표함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계속 여야에 관련된 참관인들이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24시간. 절대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부정선거 없애려면 사전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함 이동시키지 않고 개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는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대만처럼. 수개표해야 돼요. 수개표. 그러니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박지원이부터 우원식, 추미애, 최민희, 서영교, 김병주 등이 승리의 V자를 그으며 파한대소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전과 식법일 수 있는 범죄자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뱉는 페루나가 민주당 집권의 영웅이 되어 환호를 받는 블랙 코미디의 장면이 전개될 것이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필자는 이재명 당선 이후 벌어질 대한민국 상황을 예측해 본다. 좌파 언론과 방송을 중심으로 용비 어천가가 난무할 것이며 이재명은 보수 우익이 만든 범죄자 프레임을 뚫고 모진 난관을 이겨낸 위대한 민주주의자로 포장될 것이다. 물론 이재명 곁에는 김혜경도 활짝 웃으며 자기 세상을 만난 기쁨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하지도 않을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일성을 내지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법 리스크를 우리법 영부회를 동원해 짓밟아 버릴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한다고 해도 북한과 중국을 향해서는 자주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보다 중공을 먼저 방문할 것이다. 원래가 거짓말로 일관해 왔던 삶이었으니 누구도 이재명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문재인처럼 전라도에 벌써부터 특혜성 공약을 공시한 바 있고 틀림없이 전라도 출신들을 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시대에는 문재인의 편 갈라치기보다
더한 국민 분열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틀림없이 능력보다는 내 편인가를 따져 인사를 행할 것이고 그동안 이재명을 괴롭힌 것들에 대해서는 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형수 박인복 씨와 그 가족들 그리고 김부선도 위험선상에 놓이고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쌍방울 그룹과 유동규 씨도 제거될 것이다. 물론 스카이데일리, 자유일보 등 보수 우익 언론과 유튜버들도 탄압에 직면하리라. 광고 자체를 막을 것이니 이들은 재정난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의 항복을 받은 뒤 민노총, 산하 누군가를 이들 언론을 접수하려 들어오고 보수 언론은 종국을 맞을 게 틀림없다. 당선 허니문 기간 동안 웃음이 떠나지 않을 이재명과 김혜경,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당선 축가 인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재명은 민주당을 동원해 대통령 특별활동비부터 원위치로 돌려놓을 것이다. 김정숙처럼 그 활동비가 관봉권 띠지가 묻혀진 채로 김혜경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가늘게 찢어진 눈 속 그 눈동자와 눈빛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7인의 생명이 숨져간 자신의 비리 사건에 대해 그는 보복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반성보다는 오히려 신적폐 정산을 외치며 사법부를 중심으로 처단에 올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우정 이하 검사들은 각오해야 한다. 올 한 해 국가 재건보다 경제 부흥보다 농공행상에 따른 보복을 통해 애국우파가 쫓겨나고 좌파가 대거 등장하는 정치적 정리정돈이 진행될 것이니 배신을 구상했던 이주호 장관 같은 이는 참으로 애석하다 할 것이다. 윤석열 치하라면 앞으로 2년 더 해먹을 것 아닌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좌파들 중 누구누구가 행정부와 온갖 권력의 자리에 등장하는지 짐작이 가는 얼굴들이 떠오를 것이다. 김병주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박선원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봉준호가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또한 틀림없이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니 전시작전권 회수를 명분으로 주한 미군 철수가 과시화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재벌 해체가 진행되면 삼성을 필두로 현대와 LG 등 대한민국 기업들은 해외 탈출을 시작할 것이다. 문재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5년간 가두었던 것처럼 민주당과 민노총 손의 기업인들이 사냥되고 나면 기업들은 미국으로 떠나고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는 운명에 처하리라. 미군 철수와 기업 탈출, 그런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아마도 우리 국민에게 잠 안 오는 밤이 잦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보수가 결집해 단일화를 이뤄내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정말 입법을 폭주해도 너무합니다. 입법 구태타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진행형입니다. 30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만을 위해서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야 살든 말든 국익에 도움이 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기가 찹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로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계엄군들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 많이 파견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외부에 공포하기가 힘든 내용이었다고 헌재에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나는 헌법재판관들이 깊게 그 이야기를 숙고할 줄 알았는데 숙고는커녕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진실규명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지금 DNI지요. DNI 국장이 지금 부정선거 내용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안목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할 게 없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행정부를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감사원도 국회 산하에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에 보수가 집결해서 단일화를 이뤄내고 꼭 정권이 재창출되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와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